당신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더 적은 일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신의 초점을 더욱 좁힐 수 있는 통찰을 얻고 각자가 원하는 탁월한 성과를 이뤄내길 바란다. 무언가는 포기해야만 한다. 나는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돌아보면서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다. 오늘의 흔들림 없는 성공과 과거의 들쭉날쭉한 성공에는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 내가 큰 성공을 거뒀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모든 정신을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나의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던 것이다. 순간 머릿속에서 전구가 반짝했다. 중요한 일만 파고들어라. 사람에게 주어진 시간은 모두 공평하게 하루 24시간인데 왜 어떤 이들은 다른 이들보다 더 많은 일을 해내는가? 그들은 어떻게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것을 이룩하며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소유하는가? 그들은 어떤 일의 핵심에 모든 걸 집중했다. 즉, 그들은 중요한 일에만 파고들었던 것이다. 파고든다는 것은 곧 자신이 할 수 있는 다른 모든 일을 무시하고 반드시 해야 하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모든 일의 중요성이 똑같지 않음을 인식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찾아내는 것이다. 탁월한 성과는 당신의 초점을 얼마나 좁힐 수 있느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자신의 일과 삶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내려면 최대한 파고들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들은 커다란 성공은 시간이 아주 오래 걸리고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들의 달력과 할 일 목록에는 너무 많은 것들이 담겨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른다. 성공은 점점 더 멀게만 느껴지고 결국 보잘것없는 결과에도 만족하고 많은 일이 생기게 된다. 이들은 소수의 몇 가지 일을 잘해낼 때 커다란 성공이 온다는 것을 모르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애쓰다 길을 잃는다. 결과적으로 너무나도 적은 일을 해내는 데 그친다. 시간이 흐를수록 기대치는 점점 낮아지고 꿈을 포기하며 삶 자체가 움츠러든다. 하지만 핵심을 파고들면 상황이 달라진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다. 그것을 너무 넓게 펼치려 애쓰다 보면 노력은 종이장처럼 얇아진다. 사람들은 일의 양에 따라 성과가 점점 더 쌓이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하려면 더하기가 아닌 빼기가 필요하다. 더 큰 효과를 얻고 싶다면 일의 가지수를 줄여야 한다. 한 가지에 파고드는 것은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한 간단한 방법이다. 게다가 효과도 좋다. 핵심을 파고들게 되면 단 하나만을 바라보게 된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 성공은 성공 위에 쌓이고 이런 일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최고로 높은 수준의 성공을 향해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배운 것이다. 숙련된 기술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갈고 닦은 것이다. 많은 일을 해낸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해낸 것이다. 돈이 많은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 번 것이다. 핵심은 오랜 시간이다. 성공은 연속하여 쌓인다. 단 한 번에 하나씩이다. 허상을 쫓기에 인생은 너무 짧다. 운에만 기대기에도 인생은 너무나 소중하다. 헛된 믿음과 거짓도 오랫동안 자주 쓰이다 보면 결국 친숙하게 느껴지고 어느 순간 진실처럼 들린다. 성공에 관한 잘못된 6가지 믿음. 1. 모든 일이 다 중요하다. 2. 멀티태스킹은 곧 능력이다. 3. 성공은 철저한 자기 관리에서 온다. 4. 의지만 있다면 못할 일은 없다. 5. 일과 삶의 균형이 필요하다. 6. 크게 버리는 일은 위험하다. 우리의 잠재력을 최대로 높이려면 이런 거짓말들을 몰아낼 필요가 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뚜렷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한다. 단순한 목록에 불과한 할 일 목록은 우리를 엉뚱한 길로 인도할 수 있다. 할 일 목록을 하나씩 지우는데 오랜 시간을 보내고 쓰레기통을 꽉 채우고 책상은 깨끗이 비운 상태로 하루를 마감하는 것은 우쭐해야 할 일이 아니다. 성과와도 아무런 관련이 없다.
우리는 할 일 목록 대신 성공 목록을 만들어야 한다. 남다른 성과를 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만든 목록 말이다. 할 일 목록은 긴 경우가 많지만 성공 목록은 짧다. 할 일 목록은 당신을 여기저기로 잡아 끌지만 성공 목록은 구체적인 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한다. 무엇이 실질적으로 중요한지 알아낸 다음에는 단 하나만 남을 때까지 끊임없이 자문하라. 집중력 결핍은 인간의 본능에 속한다. 한 번에 두 가지 일을 할 수는 있지만 한 번에 두 가지 일에 모두 효과적으로 집중할 순 없다. 심지어 우리 집 개 맥스도 이 사실을 안다. 내가 맥스의 머리를 긁어주며 TV의 농구 경기에 집중하고 있으면 맥스는 내 다리를 쿡쿡 찔러댄다. 건성으로 머리를 긁어주는 건 성에 차지 않는 것이 분명하다. 멀티태스킹에는 대가가 따른다.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옳지 못한 선택을 내리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저지르며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멀티태스킹은 간혹 가능하긴 하지만 좋은 효과를 내는 방법은 절대 아니다. 한 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면 결국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현재 자신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 알아내고 그 일에 전념하라. 생각보다 훨씬 적은 자기 통제력만으로도 성공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단 하나다. 성공은 옳은 일을 해야 얻는 것이지 모든 일을 제대로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성공을 이루는 비결은 올바른 습관을 선택하고 그것을 확립하기에 필요한 수준만큼의 통제력을 갖추는 것이다. 그게 전부다. 이 습관이 삶의 일부가 되면 당신도 남의 눈에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처럼 보이겠지만 당신 스스로는 그 일을 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것이다. 강력한 습관을 얻기 위해 선택적인 집중을 실천한 사람, 당신은 바로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자기 관리에 집착하지 마라. 대신 강력한 습관을 지닌 사람,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라. 한 번에 하나씩 습관을 들여라. 한 번에 좋은 습관을 2개 이상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한 정신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위대한 성공을 거둔 사람도 초인은 아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의 중요한 습관을 들이기 위해 선택적 집중을 발휘한 것이다. 의지력이 가장 높을 때 가장 중요한 일을 우선으로 처리해야 한다. 하루라는 시간을 투자해 최고의 성과를 얻고 싶다면 의지력이 떨어지기 전에 당신의 가장 중요한 일, 그 한 가지 일을 일찍 해치워라. 시간이 흐르면 의지력이 흐트러지므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데 최고의 의지력을 발휘하라. 의지력과 싸우지 마라. 의지력의 작동 방식에 맞춰 하루 일과와 인생을 설계하라. 의지력을 늘 꺼내 쓸 순 없을지 몰라도 가장 중요한 일에 가장 먼저 사용할 수는 있을 것이다. 중도적인 삶을 살 때는 어떤 일에든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생긴다. 모든 일에 관심을 쏟으려 하다 보면 그 모든 일에 대한 노력이 부족해지고 제대로 완수되는 일이 하나도 없게 된다. 중도적인 삶을 살아도 괜찮은 때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때도 있다. 언제 중도를 택하고 언제 극단을 달려야 할지 아는 것이 본질적으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식이다. 버리고 선택하고 집중하라. 균형이 안 잡혔다고 말하는 것은 대체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 즉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처리되어 있지 않았거나 충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중요한 것은 중심을 잡느냐, 잃느냐가 아니라 짧게 가느냐, 길게 가느냐다. 무게를 맞추는 삶을 살아라. 중요한 일을 맨 앞에 두고 나머지 부분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관심을 쏟아라. 훌륭한 삶이란 곧 다른 여러 부분에 무게를 맞추는 삶이다. 성공은 생각의 크기에 비례한다. 커다란 성공의 발판이 된 행동은 큰 생각에서 비롯된다. 크게 생각하는 것은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남다른 성과를 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서 기네스가 첫 번째 맥주 양주장을 세웠을 때 그는 호기롭게 9,000년짜리 공장 임대 계약을 맺었다. 데릭 카용고는 매일 호텔방마다 새로운 비누를 비치하는 것이 얼마나 큰 낭비이고 거기에 어떤 가치가 숨겨져 있는지 깨달았다.
그래서 2009년에 세계 비누 프로젝트를 시작하여 호텔에서 쓰고 남은 비누를 재활용해 21개 국가에 25만 개 이상의 비누를 제공했다. 이는 최빈국 사람들이 손을 청결하게 씻을 수 있게 함으로써 유아 사망률을 낮추는데 일조하고 있다. 처음에는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이던 일이 막상 시작하고 나자 생각보다 쉬웠음을 깨닫게 된 적이 얼마나 많았는가. 그게 되려면 성장이 필요하다. 당신의 생각, 기술, 인간관계, 무엇이 가능하고 그것을 성취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생각, 이 모두가 커지기 위한 여정에서 다 같이 자라난다. 큰 것을 경험할수록 당신도 커진다. 크게 생각하고 크게 살아야만 자신의 삶과 일에서 진짜 잠재력을 경험할 수 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것을 학습 과정의 일부라 여기고 자신의 진정한 잠재력을 끊임없이 찾아라. 당신이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 그것을 함으로써 다른 모든 일들을 쉽게 혹은 필요 없게 만들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지금 당장 해야 할 단 하나의 일은 무엇인가? 아침에 일어났을 때 그리고 하루 일과 내내 이 질문을 사용하라.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 가고 싶어 하는지가 곧 우리의 하는 일과 성취하는 바를 결정짓는다.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 나는 재정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란 목적의식에 부합한 돈 이외에도 충분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재정적으로 부유하려면 먼저 삶에 목적의식이 있어야 한다. 달리 말해 목적의식이 없으면 언제 충분한 돈을 갖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따라서 결코 재정적으로 부유해질 수 없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일하는 동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콧노래를 부르고 휘파람을 불고 있을 것이다. 하나의 활동에서 월등하게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다면 바로 그 하나의 행동에 월등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만 한다. 내가 추천하는 것은 하루에 4시간을 따로 떼어두는 것이다. 오타가 아니다. 다시 말하겠다. 하루에 4시간을 따로 정해두어라. 솔직히 말해 그게 최소 권장 시간이다. 시간을 그보다 늘릴 수 있다면 그렇게 하는 게 좋다. 단 하나를 위한 3가지 약속. 1. 전문가의 길을 향해 걸어라. 2. 도전해서 목적의식으로 이동하라. 3. 책임감을 갖고 살아라. 나는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분야에서 가능한 한 최고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문가가 되는 길이라고 믿는다. 무엇보다도 전문성은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단 하나를 위해 시간을 따로 확보할 때에는 그것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생산성을 최대로 높일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잠재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게리 켈러, 제2파파산 저자의 원싱이라는 책이었어요.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 한 가지에 집중하라. 참 너무 당연한 말이죠. 내가 잘하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시간을 오래 써서 버티는 것, 그리고 그 일에 전념하는 것, 더 잘하기 위해서 그리고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성공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억만장자 마크 쿠반의 책을 읽은 적이 있는데 원싱의 이야기와 동일한 이야기도 있었지만 약간 좀 미니멀리즘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험을 해봐야지 내 스타일을 알고 이제 줄여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21살 막 이런 어린 나이에는 최대한 다양한 경험을 많이 해보라고. 그 나이에 한 가지를 미리 결정해서 그걸만 올인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고. 나의 원싱, 그러니까 내가 몰입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이것저것 해보라고 해요. 소식도 미니멀리즘도 아무래도 좀 어린 나이에는 너무 극단적으로 하기보다 나한테 뭐가 맞는지 알기 위해서라도 조금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됐다. 참 비슷비슷하잖아요. 아, 나라는 인간이 좋아하는 건 결이 있구나. 크게 벗어나지 않는구나. 내가 잘하는 것도 여기 이 정도? 이런 가닥이 잡히면 좀 올인하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열정 따르지 말라고.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책을 쓴 스콧 애덤스도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랑 비슷한데 마크 쿠반도 사실 열정을 따르자면
야구 선수가 되고 싶고 농구 선수가 되고 싶은 사람인데 자신의 한계를 아는 거죠. 좋아하지만 선수는 아니다. 인생을 참 나답게 살려면 굉장히 잔인할 정도로 객관적으로 나를 보는 것도 어떤 시기에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 취미를 정리를 한다고 정리를 했는데도 와, 미련을 버린 것들이 있음에도 또 남은 것들 중에서도 내가 굳이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될 것들이 보여서 어떻게 보면 좀 슬프기도 하더라고요. 왜냐면 그것들을 시간을 쓴 게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었으니까. 근데 하루는 24시간이잖아요. 그리고 전문성이라는 건 투자한 시간에 비례한다. 원싱이라는 책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책임감을 갖고 내가 하기로 한 것에서 이제 두각을 좀 나타낼 때까지 다른 것들은 좀 희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대신 근데 행복은 만족을 느끼는 길에서 생겨난다고 하잖아요. 어떤 일을 또 잘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일을 더 좋아하게 되죠. 한 가지에 올인을 해서 다른 걸 좀 놓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뭔가를 잘하게 됨으로써 얻는 성취감과 삶에 대한 만족감 이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굉장히 더 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단 하나는 무엇인가요? 뭔가 좀 삶이 지지부진하고 재미가 없고 성과도 나오는 것이 없고 그런 상태라면 어쩌면 내가 너무 많은 일들에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약간만 좀 좁혀보자. 그리고 그 좁힌 것들 중에서도 또 추려내서 더 좁혀보자.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인생의 단 하나 원싱을 찾아가는 것도 삶을 조금 더 의미 있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